이모저모의 지식인 상담소. 사연 분야는 정했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해당 분야를 깊게 공부해보거나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요. 어렸을 때는 꿈이 많은 게 참 좋았는데 성인이 되면서 한 분야를 정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제 관심사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한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 한복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저는 한복을 아끼고 좋아하며 나아가 한복을 입는 문화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전시회를 찾아보기도 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생활 한복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좀 별나다는 소리를 듣긴 해요. 하지만 저는 바느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디자인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꽃입니다. 종종 연락을 드리는 플로리스트 한 분을 통해서 꽃의 세계를 접하게 됐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수수한 매력을 가진 꽃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꽃으로 장식을 하고 다발을 만들어서 스타일을 낸다는 게 참 예쁘고도 매력적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끝입니다. 깊게 배울 시간도 기회도 없어서요. 그 밖에 식물도 참 좋아하는데 대학 준비에 사회생활, 각종 시험에 시달리면서 그런 공부를 준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어입니다. 저는 암기력이 좋은 편이라 학교 다닐 때도 언어 분야의 시험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영어도 국어도 특히 문법을 공부하고 이걸 지키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빠르게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쾌감이란, 특히 뉴질랜드 여행 갔을 때 마오리족 사람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영어 같은 다양한 언어들을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고 더 깊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해외 유학도 생각해봤는데 비용상의 문제로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만 잔뜩 분해되어 있고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무슨 대학에 어떤 과에 진학해야 진짜 내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미룰 생각도 있습니다. 1년 정도 저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착잡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지식인 상담소. 굉장히 긴 사연이었네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경험은 헛되지 않고 어떤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에 하나의 점을 남길 수 있다면 이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커다란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은 특히 그 점들이 굉장히 뚜렷해 보이네요. 당장 말씀하신 세 가지만 엮어봐도 꽃으로 디자인된 한복을 세계에 소개하고 소싱하고 프로듀싱하는 해외 한복 전문가의 길이 엿보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의 한복의 입지,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복 중에 꽃으로 디자인된 한복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지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꽃이 자수된 한복이 국내에서는 잘 팔리고 있지만 과연 해외에서도 이만큼 잘 팔리고 있을까요? 해외에서 이런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가야 할 길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누가 닦아놓은 길이거나 내가 앞으로 개척해야 되는 길이죠. 이미 누가 닦아놓은 길이라면 분명 롤모델이 존재할 겁니다. 난 나중에 커서 꼭 이 사람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찾아뵙거나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찾아보고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죠.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씩 몸으로 부딪혀보고 실험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길이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분야가 너무 명확해서 후자의 길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간에 좋아하는 게 많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만큼 재능을 뽐내고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많기 때문이죠. 한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바느질에는 관심이 없다. 좋습니다. 디자이너가 꼭 재단에 바느질까지 다 할 필요는 없죠. 다만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한계나 인체 공학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정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겠죠. 오히려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보면 바느질 없는 한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쪽은 좀 문외한이라서. 단순 서칭에만 관심이 있다면 다양한 한복을 소개하는 일은 어떨까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등 자기 자신만의 취향으로 무장한 나만의 가게를 만드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작이 어려운 법이죠. 그렇다면 이미 잘 나가는 가게를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이미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비슷한 가게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의해보거나 그곳에서 직접 일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네요. 여기서 언어적인 재능을 추가해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또
꽃과 디자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간간히 스트레스 풀 겸 꽃들을 알아보고 디자인에 적용해 보거나 꽃말을 이용한 스토리가 담긴 옷을 디자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탄생화가 자수된 나만의 한복 뭐 이런 거요.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이겠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눈에 훤한데 정작 중요한 돈이 없어서 난처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관심 있는 가게에서 알바를 해보거나 정말 딱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버는 작은 소소한 파트타임 알바를 하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공부라는 건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관련된 자격증이나 지식을 배우거나 나아가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볼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학을 진학한다면 학과 공부에 매진할 수도 있겠네요. 시각 디자인과, 의류 의상학과, 패션 디자인과, 원예과, 해당 국가의 언어학과 등등 정말 다양한 과와 연결지을 수 있는 관심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나간다면 이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서 방문해 보거나 문의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또 직접 알바를 해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직접 그런 매장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중요한 건 내 꿈을 위해서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뭐든 해봐야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겠다 라는 답이 하나씩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블로그, 지식인 원본 링크 첨부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